현재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키트 공급 우선순위 기준이 굵어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이제는 남미까지 전 세계의 모든 지역들이 차례대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 키트와 같은 장비를 누구부터 분배해 줄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기준이 등장하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도움을 받을 우선순위가 올라가기도 하며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참 밀리기도 한다는데요. 우선 그 기준 중에 하나는 6.25 전쟁 참전 여부입니다. 가장 심각한 장소 중 하나로 떠오른 남미의 콜롬비아는 자신들이 먼저 6.25 때 한국에 참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70년 전에 유일하게 남미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한국에 상기시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정상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는 자체를 자랑하며 국민들에게 콜롬비아가 한국과 이런 사이라며 우쭐해합니다. 그만큼 현재 절박한 상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장소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대로 에티오피아는 이번 사태에 한국에서 챙겨줘야 하는 6.25 참전 국가로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국이 어려움에도 한국에 6,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준 에티오피아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나 카메룬 등 아프리카 대륙에 발이 묶인 교민을 국내에 수송하는데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하게 해줘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보다 우선순위로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일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키트를 공급받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이 역시 6.25 혈맹이라 당연히 여론도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도움 관계에 있는 나라 역시 한국에 키트를 공급받는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여러가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한국은 사막농사가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가스공사와 아랍에미리트 유전 가스전 개발 사업을 협력했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25척의 LNG선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연일 태극기와 한글로 자국의 한국판에서 전광판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키트를 받아 자국의 테스트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또한 한국과 세파 체결, 40조 원 수도 이전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도 세 번째로 한국에서 테스트 키트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반면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이번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보건부 차관 등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닌 일본의 기술을 극찬하며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연일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극찬하는데 베트남은 일본의 키트나 각종 의료 기술을 선호한다고 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에게 공분을 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일부 베트남 매체들은 삼성전자도 나가라며 이해 안 가는 기사까지 실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결론을 얻고 베트남의 응유엔 수원푹 총리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 테스트 키트 도움을 달라며 뒤늦은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도 심각한 상황이 나오자 결국 가장 기술이 앞선 한국에 연락한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국가 관계도 그렇고 한국의 키트 우선순위에도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최근 한국에 확 바뀐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말경에 일본 매체 TBS는 한국에 취재를 와서 한국은 사재기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후로 유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며 극찬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익인 상케이조차 한국의 키트와 테스트 속도를 조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은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앞두고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에는 일본조차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도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선순위에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시에 바이오 강국으로 떠오르며 수출량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테스트 키트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왕이면 무조건 한국 장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국산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쓰고 있는 처음 보는 모습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으며 경제 침체 국면에도 선방하며 다양한 부분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면이 진정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아베는 딱 봐도 일본을 망하게 하는 짓을 하니까 아베는 건드리지 말아라. 아베는 일본을 망하게 하는 엑스맨이다. 아베는 장기 집권해라 라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망하게 하고 있다 라는 특집 기사가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있고 일본 네티즌들의 호응이 있어서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모르쇠로 딴청을 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오늘 시부야 켄지 세계보건기구 고문은 아베는 왜 세계의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라는 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행하지 않는 아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C19 대책의 기본은 검사와 격리인데 이러한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아베는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PCR 검사를 확충해야 하고 자택 격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입원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아베는 정치적 판단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왜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뢰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아베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빨리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먼저 도쿄 도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좀 막아라.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출입 통제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도대체 아베는 왜 귀를 막고 사는가? 라는 댓글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C19 사태를 계기로 아베의 이상한 짓이 결국 일본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기사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이미 폭망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베 집권 후에 벌어진 일들이고 지금도 아베는 일본을 살릴 생각도 없고 모르쇠하며 멍 때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평론가인 나카하라 케이스케는 일본 경제는 V자 회복이 어려울 것이며 실업 사태 등으로 고용 통계가 악화되어 4월부터 실업률은 10%를 초과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왜 대책을 느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베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일본이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총리는 갈수록 실망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인 고가 시게아키 씨는 일본의 교육과 과학기술은 세계와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미래는 어둡다. 라는 칼럼을 통해 아베의 집권기 동안 일본이 완전히 뒤처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본의 대학은 세계 랭킹에서 상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하면서 상위권 20위 중에 중국이 6개, 한국이 5개, 홍콩이 4개 교인대에 비해 일본은 2개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영대학원 랭킹이나 최첨단 기술 분야 등도 모두 다 뒤처져 있다는 거죠. 영어 실력은 한국은 6위인데 일본은 중국 10위보다 낮은 11위이고 정보통신 기술 교육은 OECD 47개국 중 46위라고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베의 집권 기간 동안 아베가 계속 뒤처지게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이미 고가 시게아키 씨는 22일자 칼럼에서 C19 때문이 아니다. 일본 침몰의 구체적인 숫자는 명백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가정과 개인들이 불행한 선택을 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의 집권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지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선택했다. 1인당 GDP는 90년대 1위, 2000년 2위에서 아베 집권 후에는 세계 26위가 되었다. 아베 집권 후부터 월급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4% 이상 줄었다. 우리는 확실히 가난해졌다. 라면서 아베는 왜 일본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1차 아베 내각 때 2007년도에 노무부 장관을 지낸 요이치 전 지사는 트위터에 지금 상황을 보면 아베가 질병으로부터 갑자기 사임을 했던 1차 내각 때와 유사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아베는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눈동자도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력도 없어 보인다는 관료들도 많이 있다는 거고요. 비상사태 선언 이후에 위기관리센터는 한산하고 아베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핑계를 대고 갑자기 사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고 하네요.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아베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 집권 이후 신문과 방송 등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료들은 알아서 기는 습관에 복지 부동이고 무사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답답하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까 진실이 숨겨지고 있다는 거죠.
기자클럽의 권력 감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저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부터 먼저 진실을 말하기와 권력 비판의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방법만이 아베로부터 일본을 구할 수가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일본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눈치를 챘다는 것이 더 놀랍네요. 아베와 짝짝꿍에서 혐한놀이에 신나더니 이제 정신 차리나요? 하지만 아무리 이래도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베가 지금 두문불출하면서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고 물러나게 할지 궁금하네요.